저는 30대 초반 나이에 돌싱이 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은 이혼 분쟁 과정까지 모두 다 포함해도 2달밖에 안 되었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졌으면 이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파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이혼이 맞는 것 같아요. 혼인신고는 그저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고 그걸 하지 않았더라도 친인척들을 비롯해서 친구와 직장 동료들까지 전부 모아 우리 같이 살겠다고 선포를 한 다음에 헤어지면 이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하고 겨우 2달이 지나 헤어졌지만 이혼한 돌싱녀가 된 것이 맞아요. 왜 제가 남편과 겨우 2달 만에 이혼하게 되었냐고 물으신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자기 엄마만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연애할 때는 본인 엄마 챙기는 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자기 엄마가 1순위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단순하게 입으로만 그런 소리를 했다면 제가 이혼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은 그 이상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제가 깨끗하게 포기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멍청한 남자였지만 오히려 그 속이 너무 투명했기 때문에 길게 살아볼 필요도 없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멀쩡하게 신혼여행 가서 잘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한테 미안하다며 유난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우리 비행기 시간 여유 있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는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가봤는데 나만 즐겁게 놀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네.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겠어. 괜찮지? 어머님 명품 가방? 나 어머님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야 명품 가방에 없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가방 안 좋아하더라도 몇백만 원짜리 사드리면 주변에 자랑하려고 들고 다닐 거야. 남편과 신혼여행을 와서 신나게 놀고 이미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줄 선물을 전부 구입한 다음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비슷한 금액대의 선물까지 구입해놨는데 비행기 탑승 시간을 15분 정도 남겨놨을 때 갑자기 자기 엄마 명품 가방을 사야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말이 사주면 어떻겠냐 물어보는 건데 사실 자기 엄마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다며 꼭 사가야 한다고 방방 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본 시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안 간다는 느낌도 아니었고 명품 가방 같은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방뿐 아니라 손에 뭘 들고 다니시는 것도 싫어하시고 우산이며 핸드폰을 들고 나가면 자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명품 가방을 사드려야 한다고 박박 우기는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결혼 전에 구입한 명품 가방이 2개 정도는 있지만 그다지 자주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자리에서 가지고 다닐 뿐 사실 명품 가방이 에코백보다 실용 가치는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상황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사드려야 한다며 박박 우겨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녀오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제 앞에서 저 이야기를 하는 건 가방을 사주겠다는 소리보다도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말을 제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 명품 가방을 몇백씩이나 주고 사는 건 역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몇백만 원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우리 부모님은 해외여행 자주 다닌다고 해도 어머님한테만 가방 사드리는 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 겨우 가방 하나 사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형평성까지 논할 일이야? 자기한테도 있고 장모님도 있는 명품 가방을 우리 엄마한테 하나만 사드리겠다는데 진짜 당신은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비행기 타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진짜 뭐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이런 사연을 즐겨 듣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정말 남일 같지 않아서 사연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효자로 변해버리는 남편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순간 바로 제 남편도 그런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연애할 때 이런 마마보이 효자 같은 모습을 진작 보였다면 아예 결혼 생각을 하질 않았거나 효자 노릇을 해도 제정신 박힌 인간인지 확인하려 했을 거예요. 효자라고 전부 이상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내 부모만 우선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내의 부모까지 함께 챙겨주고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전자라면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후자라면 양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갚으며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는 남편이 전혀 효자 같은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 더욱 저는 혼란스러웠죠. 왜 어떤 남자들은 평소에는 부모에게 별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면 엄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게 변하는 걸까요? 본인 대신에 자기 엄마에게 효도해줄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장 고쳤을 자신도 없으니 그저 무슨 짓을 하는지 신경을 잔뜩 쓰고 있었죠. 왜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질 않는 건지. 신혼여행에서 명품 가방 사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자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월급 관리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나는 10일이 월급날이고 당신은 25일이 월급날이라고 했지? 그럼 공과금이랑 기본 생활비 같은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드려야 하는데 당신이 월급 받으면 매달 말일에 잊지 말고 드리면 되겠다. 뭐라고? 내가 월급 받으면 어머님 용돈을 드리라고? 그래, 나는 월급날이 10일이니까 좀 애매하잖아. 원래 용돈은 월말이나 월초에 드리는 게 맞지. 그래야 한 달 생활비 예산 짜기가 편하잖아. 아니, 어머님 용돈 같은 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잖아. 갑자기 나보고 어머님 용돈을 드리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용돈도 못 드리고 아들로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우리 둘이 버니까 버는 돈도 2배잖아. 나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용돈을 드리자는 거야. 원래 그런 건 말보다 돈으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잖아. 뭘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지적도 하기 힘들어서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용돈을 계속 드려왔다면 그 부분을 진지하게 저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예전에 드리던 용돈을 갑자기 끊는다면 그건 너무 죄송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어머님께 드리던 용돈이 있다면 줄이자는 말을 쉽게 하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는 철없이 자기가 버는 돈 다 쓰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한테 걱정만 끼친 것 같아서 용돈을 드리고 싶다니.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경우가 아니잖아.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으면 자기 용돈에서 알아서 해야지. 예전에 드린 적도 없던 용돈을 왜 갑자기 나보고 드리라고 하는 건데. 난 명절이나 생신 때 드리는 것 외에는 매달 정해진 용돈은 드릴 생각이 없어. 저희 결혼할 때 공동 명의로 작은 집을 하나 샀고 70%를 대출로 받았습니다. 아무리 둘이 번다 해도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적지 않은데 이게 진짜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죠. 에이, 이건 당신이 이해해야지. 딱 봐도 우리 엄마 고생한 거 눈에 보이잖아. 장모님이랑은 처음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이제라도 우리 엄마 행복하게 지내시게 해야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이 워낙 당당하게 자기 엄마 불쌍하니까 용돈을 드리자고 하길래 설마나 모르게 연봉이라도 올랐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었고 그저 저와 결혼해서 제가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 갑자기 자기 엄마한테 효도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이런 답답한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고 적당히 제 선에서 대화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사실 남편의 월급이 저보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적습니다. 보너스 받는 달에는 그것보다 훨씬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수입에서 2배 이상 갑자기 돈이 늘어난 셈이라 시어머니 용돈까지 챙겨줄 정도로 넉넉하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말로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아예 입도 뻥끗 못하게 선을 그어야겠다 싶었죠.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면 나 정말 화가 날 것 같아. 우리가 하루살이야? 평생 이 작은 집에서 애 낳고 우리 늙을 때까지 살 거야? 노후 대비는 안 해? 우리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다달이 무슨 수로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아이라도 덜컥 생겨서 일 못하게 되면 그땐 어쩌려고? 당신이 어머님 용돈 드리고 싶으면 퇴근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라도 해. 그렇게 벌어서 용돈 드리면 나도 아무 소리 안 할게.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제 돈을 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당신이 임신하고 애 낳으면 회사도 쉬어야 하고. 우리가 그때 엄마한테 용돈 못 드리면 또 걱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용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해질 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 말이 맞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정신을 차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용돈 드릴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받는 당신 월급은 우리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는 건 어때? 자기랑 나랑 이만큼 돈 벌고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이야. 이건 괜찮지. 딱 한 번이잖아. 진짜 되도 않는 소리도 한두 번이지. 저는 남편의 헛소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대체 어떤 뻔뻔함을 가지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결혼하고 그동안 용돈 드린 적이 없으니 조금 쪼들리더라도 남편이 자기 월급 한 번 드리고 싶다고 말을 했더라면 화는 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는다고 약속해야겠죠. 하지만 본인 것도 아니라 제 월급을 모두 드리라니. 이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심하게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엄마한테 용돈은커녕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드린 적 없었으면서 본인보다 훨씬 많은 제 월급을 통째로 드릴 생각을 하다니. 이건 누가 봐도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전혀 제 생각과 달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남편 하는 말이 끝날 때마다 따박따박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할 말을 잃어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저도 남편 생각에 동의를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제 눈치를 조금 살피는 것 같더니 아예 한수를 더 뜨는 겁니다. 진짜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한테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셋을 키웠잖아. 아들들이 마음은 여려도 딸처럼 표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도 무뚝뚝한 편이라 생전 엄마 챙겨준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당신 만나고 장모님이 집에서 대우받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 있지? 왜 이런 인간은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만약 연애할 때 이딴 소리를 했더라면 예식장 들어가기 직전이더라도 결혼식을 다 엎었을 건데 말입니다. 예식장 들어가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니 제가 잡은 물고기라서 도망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한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인간은 대체 날 어떻게 봤던 걸까? 내가 얼마나 멍청하게 보였으면 이딴 소리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 걸까 싶었어요.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진짜 왜 사나 싶었죠. 제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고 나이에 비해 빠른 승진에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만나 결혼을 했다니. 내가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건 말이 안 통하면 싸워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뭐라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고 더 내놓으라는 남편을 보니까 이건 제가 이 사람에게 쉽게 보였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게 된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왜 울어? 우리 엄마 이야기 들으니 감동해서 그래. 그렇다고 울 것까지야.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 엄마 인생 참 기구하지? 그래도 진짜 내가 자기 만나서 철이 많이 들었어. 며느리가 결혼하고 받는 첫 월급을 드리면 엄마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당장이라도 머리통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나 해보려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님께 내 월급을 다 드리면 우리 엄마는? 당신 월급은 우리 엄마한테 드릴래? 장모님? 에이, 장모님은 우리가 뭐하러 챙겨드려? 자기 집안은 워낙 잘 살잖아. 장인어른 직장도 탄탄하시고 나중에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이미 집도 2채나 있다며? 처갓집에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을 주셔야지. 안 그래? 아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용돈을 받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내가 시어머니만 챙겨드리면 우리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뭘 서운해 하신다고 그래? 부모님들은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처갓집은 형편이 좋으니까 돈보다도 자주 찾아뵙고 밥이라도 같이 먹는 게 맞고 우리 엄마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니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원래 효도도 형편 따라서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이 정말 단세포처럼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완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제 앞에서 입을 놀리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100만 원 정도를 더 벌고 있는데도 제 첫 월급은 고스란히 시어머니한테 용돈으로 주자 하고 남편은 제 친정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진짜 안 그래도 없던 정이 다 떨어지고 남편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이런 놈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니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이런 놈 만나서 결혼하려고 제가 지난 2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버렸나 싶었거든요. 그냥 이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한 방을 제대로 먹여야 하나 생각했는데 당장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만 하며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사촌 오빠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중학교 시절까지 거의 붙어 살다시피 한 사촌 오빠였죠. 저도 외동이고 사촌 오빠도 외동이라 남매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이는 2살 차이지만 오빠는 저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잘해주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 이모네 식구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저희도 멀리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도 워낙 친하게 지낸 사이라 연락도 자주 했었고 1년에 한 번 정도 사촌 오빠가 한국에 들어오면 늘 붙어 다녔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오고 싶어 했지만 오빠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 결혼식이 끝나고 3주가 지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오빠는 제 결혼식 못 오게 된 걸 미안해했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야, 너 결혼해서 한참 깨먹고 살아야 할 때인 거 아니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 너네 남편 한번 불러서 내가 손 좀 봐줄까? 오랜만에 만난 사촌 오빠는 말이라도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런 장난에 웃음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치부를 들추는 것 같았지만 사촌 오빠라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빠 나 이혼하려고. 남편이 나랑 연애할 때는 자기 엄마랑 친하지도 않고 평생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더니 결혼식 끝나자마자 자기 엄마가 불쌍해 죽겠대. 신혼여행 갔는데도 시어머니만 명품 가방 사자고 하질 않나. 이제는 나보고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라고 하더라. 내 월급을 다 드리라고 하는데 오빠 생각엔 이게 맞아?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촌 오빠에게 주절주절 다 털어놓았어요. 오빠는 묵묵하게 제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있더니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머리를 한 대 콩 쥐어박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고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안다고 예전에 저희 사귈 때 남편 사진을 보여줬더니 인상이 별로인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촌 오빠는 제가 남자친구 생길 때마다 그 소리를 매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떤 남자를 데려와도 제가 더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사촌 오빠가 저녁에 남편이랑 셋이 저녁 먹자는 말을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사촌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셋이 함께 만나자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하고 남편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 우리 결혼식 때 불참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랑 나랑 밥 한 끼 사준다는데. 그래, 그럼 가야지. 나는 남이 사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 어디로 가면 돼? 진짜 말을 한마디 해도 어쩜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하는 재주를 갖고 있는지. 남편에게 마음이 떠나서 그런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재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공짜 밥이라는 소리에 한 걸음에 달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 저와 남편 그리고 사촌 오빠까지 처음으로 세 사람이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친남매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결혼식에도 오고 싶었는데 회사 스케줄이 안 맞아서. 아무튼 바로 엊그제 귀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싼 곳에서 저녁도 사주시고 제 아내에게 이런 좋은 지인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단순하게 지인이라고 표현하기엔 가까운 사이긴 하죠.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시켜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사촌 오빠가 만나자고 하는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5성급 호텔이었고 식당 인테리어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저를 만날 때면 편한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데 그날은 위아래로 정장을 쫙 빼입었더니 사람이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왠지 기분이 조금 언짢아 보였어요. 이런 좋은 곳에 초대한 사람이 처음 보는 남자라는 사실이 기분 나쁜 것 같더라고요. 남이 사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 남편은 비싼 음식들을 눈앞에 두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부모님들과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예전부터 우리 유정이가 좋은 남자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좋은 남자가 별건가요? 돈 잘 벌고 이런 곳에서 좋은 음식 사줄 수 있으면 좋은 남자죠. 사촌 오빠는 작정을 하고 긁어대는 것 같았고 남편은 상당히 이 자리가 불편해 보였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내한테 효도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진짜 요즘 그런 남자들이 아직도 있나요?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진작 이혼당했을 거예요. 이상한 뉴스 기사네요. 부모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결혼하면 시부모도 부모니까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양쪽 부모에게 다 똑같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만 챙기려고 드는 인간들이 문제죠. 못난 남자들은 아내가 힘들게 버는 돈으로 자기 부모 챙기려고 든다니까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혼이 답이죠. 사내 자식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도 못하는 걸 아내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사촌 오빠는 남편을 눈앞에 두고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마냥 천연덕스럽게 잘근잘근 씹어 돌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뉴스 기사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끝까지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었겠죠. 남편도 이래저래 변명을 해보긴 했는데 저희 사촌 오빠한테 말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의 화살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그 인간 정체가 뭐 하는 놈이야? 당신 설마 우리 집 이야기 그 인간한테 주절주절 떠들었어? 지금 나 엿먹이려고 부른 거지. 너랑은 대체 무슨 사이야?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라고? 진짜 한심하네. 우리 이혼하자. 사람이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다는 걸 당신 보면서 알았어. 그 남자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더라. 솔직히 당신이 생각해도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얼마나 찌질한지 알았을 거 아냐? 아니 그러니까 그 인간이랑 당신이랑 무슨 관계냐고. 너 나랑 이혼하고 그 사람 다시 만나려고 하는 거야? 웃긴다 진짜. 너 아직도 모르겠어? 남편은 저보고 뻔뻔하게 전남친을 불러서 자기를 엿먹인 거라며 절대 그냥 못 넘어가고 자기가 먼저 이혼하겠다 하더라고요. 소송도 할 거고 두 사람 부적절한 관계도 양가 부모님들께 다 말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오빠랑 나는 사촌 관계고 부모님께 말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했죠. 끝까지 사촌 오빠라는 걸 못 믿길래 어릴 때 사진까지 보여주며 확인시켜줬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기가 큰 실수했다며 뒤늦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는 이혼하려고 했으니 말 나온 김에 끝내기로 했어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 행정 절차를 따로 밟을 것도 없었습니다. 같이 돈을 합쳐서 샀던 신혼집만 정리하고 끝이었죠.
진짜 이번 일로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아예 한술도 떠서 제 신랑감은 자기가 직접 골라서 소개시켜 줄 테니 앞으로 남자 만날 생각은 하지도 말래요. 전 남편은 생각보다 충격이 컸는지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매일 연락하면서 연애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일이 꺼지라고 답장해주기도 싫어서 이젠 차단한 지가 오래입니다. 당분간 사촌 오빠 말처럼 남자 만날 생각하지도 말고 일만 열심히 하려고요. 저 진짜 남자 보는 눈 없는 거 맞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